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학에서 동물과 인간 또는 동물과 동물 혼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유전자 조작과 이종교배의 경계를 넓혀가면서 그들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도전하는 점점 더 이상한 생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가지의 무서운 실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털복숭이 매머드의 DNA와 현대 코끼리의 DNA를 결합한 잡종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과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멸종으로 알려진 이 아이디어는 특히 하버드 대학의 조지 처치의 실험실에서 개발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배아는 크리스퍼와 같은 첨단 유전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아시아 코끼리의 게놈에 매머드의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극의 조건을 견디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매머드 같은 생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보존된 표본에서 생존 가능한 매머드 DNA를 추출하고 유전 기술을 사용하여 코끼리 줄기세포를 변형, 매머드 특성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털과 지방을 저장하는 유전자와 같이 추위 적응을 돕는 유전자가 통합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기능적인 매머드 코끼리 교잡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중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 배아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수많은 윤리적 우려가 있는데, 특히 잡종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가능한 결과를 감안할 때 그러한 개입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19. 비글과 코요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1970년대 후반 코네티컷 대학은 스토스의 호반스 힐에 있는 한 지역에서 이 두 종을 선택적으로 교합시키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연구는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동물인 코이독이 우연히 죽는 사고로 인해 조기에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6년간의 연구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약 3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1983년에 그 부지를 떠났고 자연히 그 지역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울타리, 사육장, 낡아가는 관찰실의 잔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게시물의 마지막 사진은 붉은 여우 또는 미니어처, 검은 끝이 있는 황갈색 늑대를 닮을 수 있는 코이독을 보여줍니다. 비글은 코요테와 대조되는 성격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11년에 걸친 연구 동안 연구자들은 두 동물이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대상은 활기찬 소년 시슬이었습니다. 활기차고 11살 된 시슬이었습니다. 인접한 우리에 있는 개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우리 안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1세대 잡종 중 하나로서 순종 코요테에 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더 야생적인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18. 인간의 조상과 침팬지는 약 400만 년 전에도 여전히 교배할 수 있으며 그들의 마지막 공통조상은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합니다. 진화가 갈라진 이후 종종 휴먼지라고 불리는 인간 침팬지 하이브리드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생물학자 일리아 이바노비치는 이를 시도하여 논란을 일으켰지만 윤리적 반대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추만 배아가 만들어졌거나 심지어 만사까지 운반되었다고 주장하는 모호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미심쩍은 이야기는 미국에서 태어난 인간 침팬지 혼종에 관한 것인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윤리적 함의를 깨달았을 때 안락사되었습니다. 진화심리학자 고든 갤럽은 2018년에 이 잡종이 1920년대에 플로리다주 오렌지파크에 있는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암컷 침팬지가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인간의 정자로 수정되어 만삭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17. 대각류 잡종은 캥거루과 뇌의 두 다른 종 사이의 교배 결과입니다. 왈라루는 캥거루와 왈라비 사이에 속하는 대형 동물의 일종으로, 왈라루라는 용어 자체는 왈라비와 캥거루의 혼합입니다. 1870년대 런던 동물원에서는 태즈메이니아 베톤과 워일리를 포함한 3가지 잡종이 사육되었습니다. 1937년 태즈메이니아에서 태즈메이니아 베톤과 캥거루가 교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큰 크기 차이로 인해 이 주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생물은 암컷으로 다 자란 캥거루의 절반 정도 크기였고 다리, 눈, 입이 있었지만 머리는 캥거루와 비슷했습니다. 그녀의 털은 캥거루의 털을 닮았으며 등은 부드러웠고 꼬리의 반은 흰색, 반은 회색이었으며 발에는 배통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베넷 왈라비는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으며 백색증을 포함하여 색상 변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이 특이한 생물은 잡종이라기보다는 베넷 왈라비의 얼룩덜룩하거나 부분적으로 알비노 형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6. 2008년 4월 뉴캐슬의 과학자들은 암소 난자의 핵 DNA를 인간 피부세포의 DNA로 대처하여 인간과 동물의 혼종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소 난자의 속을 파내고 인간의 DNA를 삽입하여 성장하는 배아를 형성한 다음 그것을 분해하여 배아 줄기 세포를 추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연구를 괴물 같다고 비난한 반면 의료단체들은 그러한 연구가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연구가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나쁜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뉴캐슬의 연구팀은 기증자의 인간 난자가 제한적이고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암소의 난소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배아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아직 피네드보다 작은 14일 이상 발달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료 심사 저널이 아닌 언론을 통해 자신의 발견을 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잡종의 무서운 특성을 감안할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을 과학 저널에 발표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조차 하기 힘듭니다. 15. 최근 몇 년 동안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는 멸종된 두 종, 털복숭이 매머드와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를 유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멸종 방지 계획의 세 번째 종인 도도새를 추가했습니다. 도도새는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슴 아프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때 모리셔스의 토착종이었던 도도새는 인간 탐험가들과 그들이 도입한 동물들로 인해 17세기 후반에 멸종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크고 날지 못하는 새의 살아있는 친척들의 게놈을 편집함으로써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획은 도도새와 가장 가까이 살아있는 친척인 니코바루 비둘기를 사용하여 도도새의 버전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대 DNA에서 도도새의 게놈을 재구성했으며 이제 비둘기 알에서 생식세포를 추출하여 도도새와 비슷하게 유전적으로 변형한 다음 변형된 세포를 다시 난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새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동물을 만드는 데 성공하더라도 실제 도도새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창조된 새는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의 지도 없이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14. 모피스라는 용어는 종종 수족관 취미에서 특정 민물고기 또는 그 잡종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생생한 색상, 관리 용이성 및 다양한 물 조건에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몰리는 일반적으로 더 크며 구피보다 약간 더 알칼리성이고 더 단단한 물을 선호합니다. 골리스라는 용어는 수컷 구피와 암컷 몰리에 교배하여 만든 잡종을 말합니다. 이 잡종은 일반적으로 순종 잡종보다 약하기 때문에 생존과 생식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교배종의 자손은 대개 불임이기 때문에 번식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머피는 수컷 몰리와 암컷 구피를 교배하여 만든 역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자손은 골리스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유전학과 신체 크기의 불일치로 인해 불임과 낮은 생존율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수질 조건과 보살핌은 성공적인 번식과 자손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13. 장난감과 호랑이의 조합인 토이거는 미니어처 호랑이를 담도록 개발된 길들여진 고양이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1980년대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대담하고 거친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를 만들고 싶었던 주디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습니다. 벵골과 집고양이를 사용하여 그녀는 특정 특성과 특징을 위해 선택적으로 교배했습니다. 2007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토이거는 낮은 몸통과 높은 어깨를 가진 근육질의 중간 크기 몸체를 가지고 있어 호랑이와 같은 걸음걸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털은 대담하고 불규칙한 검은 줄무늬가 있는 밝은 주황색이며 종종 흰색 뼈와 독특한 얼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벵골 친척에 비해 훈련하기가 쉽고 더 편안한 기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주를 부리거나 목줄을 메고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고양이입니다. 12. 30년 전 그린란드 서부의 한 이누이트 남자가 고래를 사냥하다가 3마리의 이상한 해양 포유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벨루가를 닮은 지느러미와 일각고래를 닮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각고래는 바다의 유니콘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이한 생물체에 당황한 그는 2개의 골 중 하나를 보관하고 창고 밖에 두었습니다. 몇 년 후 한 과학자가 방문 중에 2개 골을 발견하고는 덴마크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져왔습니다. 표본은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벨루가와 일각고래의 두개골보다 컸지만 이빨은 두 종이 혼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벨루가와 일각고래 사이에 최초에 알려진 잡종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나루가라고 불리는 이것의 두개골은 전형적인 수컷 일각고래의 특징적인 엄니가 없고 일각고래와 달리 아래턱에 이빨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이빨은 벨루가의 이빨과 비슷하지만 국자처럼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 벨루가 이빨은 수직으로 자랍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 동물은 수컷이었으며 일각고래 어미와 벨루가 어미의 거의 동일한 유전적 혼합을 나타냈습니다. 11. 벌 파이턴과 블루드 파이턴의 하이브리드인 슈퍼볼은 디자이너 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는 2002년 6월 멋진 대리석 보르네오 쇼트 테일과 볼 파이턴 십자가에서 처음 부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의 자손들은 성장하여 세계 최초의 F2 슈퍼볼과 여러 슈퍼볼 모프 조합을 생산했습니다. 이 잡종은 완전히 비옥하여 일반적으로 3,000에서 3,500달러 사이의 높은 가격으로 가져옵니다. 슈퍼볼은 본질적으로 보르네오 비단뱀과 볼 비단뱀 사이의 교배종으로 이종 또는 하이브리드 활력으로 알려진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빠른 성장, 조기 성숙,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한 더 큰 내성과 같은 양쪽 부모로부터 향상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2016년 연구자들은 전기 신호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딱정벌레와 컴퓨터의 하이브리드를 개발하여 사이보그 딱정벌레를 만들었습니다. 이 돌파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싱가포르의 난양대학교와 같은 기관의 팀이 주도했습니다. 이 딱정벌레는 이식된 전극을 통해 신경계와 통신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작은 배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극은 비행근육과 시신경엽에 연결되어 있어 걷기와 비행을 포함한 딱정벌레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크기와 힘에 따라 선택된 종인 거대한 꽃 딱정벌레를 사용합니다. 소형 배터리로 구동되는 경량 제어 시스템을 통해 딱정벌레는 복잡한 환경을 탐색할 수 있으며 민첩성, 비용 및 환경 통합 측면에서 드론에 비해 이점을 제공합니다. 잠재적인 응용 분야는 수색 및 구조 작업으로부터 감시 임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미래의 혁신은 배터리를 주변 전파와 같은 환경적 소스에서 수확한 전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이러한 바이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잠자리 및 바퀴벌레와 같은 다른 곤충과의 유사한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 조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수컷 야크와 암컷 암소를 교배하여 생산되는 잡종동물입니다. 이 독특한 동물은 주로 히말라야 지역, 특히 티베트, 부탄, 몽골과 같은 국가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야크와 암소 모두의 신체적 특성을 물려받으며 일반적으로 암소보다 크지만 야크보다는 작습니다. 그들은 종종 긴 머리, 등에 혹이 있는 땅딸만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혈통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고도의 환경에 잘 적응하여 일반 소가 어려움을 겪는 가혹한 조건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꺼운 털은 추위에 대한 단열재를 제공하며 종종 무리동물로 사용되는 강하고 견고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크보다 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농업 상황에서 다루기 더 쉽습니다. 우유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일반 젖소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치즈 및 요구르트와 같은 전통적인 유제품에 사용되는 우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히말라야 문화권에서 그들은 또한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전통적인 농업 관행에 관여하여 지역사회의 농업 생활 방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8. 청둥오리는 가장 흔하고 널리 퍼진 오리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색깔로 유명하며 특히 밝은 녹색 머리, 흰색 목걸이, 밤갈색 가슴을 가진 수컷이 있습니다. 암컷은 얼룩덜룩한 갈색으로 훌륭한 위장을 제공합니다. 청둥오리는 특히 다른 오리종과의 광범위한 교잡으로 유명합니다. 종종 아메리칸 블랙덕과 오두덕을 포함한 다양한 종과 교배합니다. 이러한 교잡은 자손의 광범위한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종 부모종 사이의 중간 특성으로 나타냅니다. 가장 일반적인 잡종은 아메리칸 블랙덕이며 자손은 종종 순수한 청둥오리에 비해 더 어두운 깃털과 부분적으로 녹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둥오리 특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친숙한 특징을 가진 오리를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잡종은 깃털이 더 둔하거나 특이한 깃털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랙덕과 말라드 사이와 같은 교잡률은 종종 약 25%를 맴돌고 있습니다.
7. 비팔로는 미국 들소와 가축화된 소의 고의적인 교배로 인한 잡종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소의 생산성과 기질을 유지하면서 들소의 탄력성과 살코기 특성을 가진 동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노력했습니다. 초기의 잡종은 생식력 문제를 겪었고 특히 수컷은 안정되고 생식력이 있는 개체군을 이루기 위한 진전을 늦췄습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잡종은 또한 기존 쇠고기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팔로가 되려면 동물은 최소 37.5%의 들소 유전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혼합은 두 부모 종의 바람직한 특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비팔로는 다양한 기후에서 번성할 수 있지만 교잡가종에는 초기 세대의 낮은 번식 성공률과 야생 들소 개체군에 대한 생태학적, 유전학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비팔로는 전통적인 소에 비해 효율적인 사료 전환과 환경 발자국 감소로 인해 지속 가능한 육류 공급원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입니다. 6. 꿀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잡종 꿀벌은 어떻습니까? 킬러 꿀벌로 더 잘 알려진 아프리카화 꿀벌은 아프리카 꿀벌과 유럽 꿀벌의 교배로 인한 잡종입니다. 1956년 브라질에서 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우연히 방출된 후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990년에 그들은 텍사스를 거쳐 미국에 도착했고 이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와 같은 남부주로 퍼졌습니다. 아프리카화 꿀벌은 유럽 꿀벌보다 더 방어적이며 위협에 더 빠르고 많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유럽 꿀벌보다 훨씬 더 먼 최대 0.4km까지 감지된 침입자를 쫓을 수 있습니다. 이 꿀벌은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고 장기간의 추위나 식량 부족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온화한 남부 지역으로 퍼지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성격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들은 열대 기후에서 효과적인 화분 매개자이자 좋은 꿀 생산자입니다.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 꿀벌은 독 측면에서 다른 꿀벌보다 본질적으로 더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쏘는 경향은 특히 빨리 탈출할 수 없거나 공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자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사망자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5. 레브라도 오리는 신비한 종이며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북미 물새입니다. 멸종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식지 변화, 특정 식량 공급원의 손실, 포식자의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새는 1875년 뉴욕 롱아일랜드 해안에서 야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다른 멸종된 종과 달리 남획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레브라도 덕은 잡종이거나 잡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종종 희귀성과 관련 종과의 겹치는 서식지에 의해 주도되는 교잡이 개체군 역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물새에서 볼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현상과 일치하며 공유된 생태학적 틈새로 인해 교잡이 일반적입니다. 오리의 외모는 대조적인 흑백 깃털과 연체동물과 작은 수생생물을 먹이로 삼는 데 적합한 독특한 부리가 있습니다. 오리의 번식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레브라도나 뉴펀들랜드와 같은 북부 지역에 둥지를 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랩작은 수컷 표범과 암컷 재규어의 교미로 만들어진 잡종입니다. 이러한 잡종은 더 넓은 범주에 속합니다. 랩작은 신체적 특징으로 유명하며 이는 어떤 부모종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으로 표범의 날렵한 몸체와 재규어의 견고한 체격, 특징적인 장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랩작은 동물원 또는 개인 소장으로 사육되었습니다. 그들은 20세기 초 잘츠부르크의 헬브룬 동물원과 시카고의 동물원과 같은 곳에서 인기가 있었으며 독특한 외관으로 인해 전시하기에 매력적이었습니다. 암컷 랩작은 생식력이 있으며 사자와 교배했을 때와 같이 추가 잡종을 생산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2세대 잡종은 때때로 그들의 특이한 외모를 강조하기 위해 홍고 전박이 사자와 같은 이국적인 이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랩작은 또한 재규어의 힘과 표범의 민첩성과 같은 두 부모종으로부터 물려받은 행동과 신체적 특징의 혼합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잡종을 만드는 것은 종종 윤리적, 보존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종종 슈퍼카우라고 불리는 벨지안 블루는 더블 머클링으로 유명한 소품종입니다. 이 독특한 특징은 근육 성장을 조절하는 마이오스타틴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돌연변이는 근육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을 억제하여 유난히 마른 근육을 가진 소를 낳게 되는데
때로는 일반 품종의 근육 질량의 2배에 달하는 근육을 갖게 됩니다. 벨지안 블루스는 일반적으로 흰색, 파란색 또는 검은색이며 근육 조직으로 인해 자연 출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근육 구조는 최소한의 지방 함량으로 살코기의 높은 비율로 이어져 육류 산업에서 인기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벨지안 블루스는 송아지를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기 위해 제왕절개가 필요한데 이 품종의 큰 근육량은 송아지 크기와 출산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품종은 신체 크기에 비례하여 더 작은 내부 장기를 포함한 특정 건강 문제에 취약합니다. 송아지는 종종 초기 성장 기간 동안 호흡기 및 순환기 합병증을 완화하기 위해 세심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2, 자칼로프는 북미 민속에 등장하는 신화 속 생물로 종종 영양뿔이나 사슴 같은 뿔을 가진 토끼로 묘사됩니다. 자칼로프라는 이름은 잭래빗과 영양의 조합입니다. 민속에 따르면 그것은 토끼와 멸종된 난쟁이 사슴의 잡종일 것입니다. 이 생물은 매우 수줍음이 많아 실생활에서 사람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애매한 것으로 묘사되어 매혹과 추측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난쟁이 사슴과 살인 토끼 사이의 교배종이라는 생각은 그들의 신화적 지위를 더하여 온순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생물을 암시합니다. 이 개념은 뿔같은 성장을 일으키는 쇼프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끼를 목격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뿔토끼에 대한 이러한 초기 이야기는 자칼로프 전설에 영감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자칼로프는 길가의 명소, 상품, 지역 전설에 등장합니다. 와이오밍은 더글라스를 자칼로프의 고향으로 선언하고 연례 행사로 이를 기념합니다. 1, 침팬지와 고릴라가 자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96년에 촬영된 이 특이한 영장류의 사진은 이상한 얼굴 구조와 눈 특징으로 인해 고릴라와 침팬지의 잡종인 쿨라캄바일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무서운 잡종 중 하나로 여겨지는 크립티드이지만 그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는 특히 가본과 콩고 분지에서 지역 아프리카 민속학에서 유래했으며 주민들은 고릴라와 침팬지의 특성을 보이는 원숭이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쿨라캄바에 대한 설명에는 일반적인 침팬지보다 납작한 얼굴과 넓은 몸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함께 두 종의 울음소리를 혼합한 것과 유사한 독특한 발성과 같은 행동 차이가 포함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쿨라캄바가 잡종이 아니라 독특한 침팬지 아종 또는 기존 개체군 내의 비정형 개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